대학 시절로 돌아가다. 다시 두 대학교의 미녀 중에서 선택해야 하다. 나는 현주신에게 바로 200을 던졌다. 그리고 바지를 올리며 쑥허러를 쫓아갔다. 그녀의 허리가 가늘고 다리가 길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전생에서 이 바보가 나를 평생 좋아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졸업 파티에서 공개적으로 나에게 고백하기도 했고 심지어 나를 위해 집안 재산을 팔기도 했다. 반면 전생에서 나는 15년 동안 한 여자를 쫓았는데 그녀는 나를 계속해서 낚시하듯 대했어. 게다가 나를 함정에 빠뜨려 감옥에 보내기도 했다. 결국에는 땅콩 하나까지 예약했다. 총소리가 감옥의 구석구석 퍼져나가면서 주인은 손을 내밀어도 보이지 않는 방으로 변했다. 그리고 손 안에는 형언할 수 없이 황홀한 감촉이 있었다. 귀 옆에서 여성의 신음소리가 들렸다. 나는 뒤늦게 알게 되었다. 포용력 있는 그녀의 손을 천천히 움켜잡았다. 그리고 갑자기 일어섰다. 나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약한 촛불 불빛 하나만이 있었다. 시선이 결국 서랍으로 향했다. 침대 위에는 침대 용품이 모두 갖추어져 있었다. 그리고 침대 위에는 누군가가 누워 있었다. 36D. 물뱀 같은 허리. 거기에 실크처럼 부드러운 아름다운 긴 다리가 더해졌다. 여기는 어디지? 나는 죽지 않았나? 이 여자는 또 누구지? 나는 두려운 눈빛으로 방의 모든 구석을 살폈다. 카운터 위에는 2008년이라고 적혀 있었다. 나체인 나는 차가운 땀을 흘렸다. 나는 천천히 침대에서 내렸다. 커튼을 열고 바깥을 바라보았다. 도시의 야경은 너무나도 익숙했다. 로홍대학교. 내 고통스러운 기억이 담긴 곳. 다시 침대 위의 소녀를 보았다. 순간 찬 기운이 들이켰다. 소녀는 몸에 수치심을 가리는 천 조각만 걸치고 있었다. 몸의 윤곽이 희미하게 드러나 있었다. 유염이라는 두 글자를 완벽하게 드러내다. 내가 소녀의 얼굴을 똑바로 보았을 때 몸이 순간적으로 떨렸다. 소속허러. 로홍대학교의 10대 미녀 중 한 명. 전생의 기억이 가슴속에 밀려왔다. 나는 갑자기 뒤를 돌아보았다. 모든 과정을 기록한 기억 속에 카메라를 보았다. 모든 것이 그 여자가 계획한 것이다. 그녀는 쑥허러의 평판을 땅에 떨어뜨리고 싶어한다. 후회하는 나는 머리를 쥐어잡았다. 후회가 마음속에 밀려왔다. 나는 멍한 표정을 지었다. 뭔가를 떠올린 것 같았다. 나는 피자국 하나 없는 침대를 바라보았다.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나는 침대에 앉아 카메라를 들었다. 중간에서 메모리 카드를 하나 꺼냈다. 환생한 내가 뭔가를 떠올린 것 같았다. 나는 미소 지었다. 그리고 나는 카메라를 옷 속에 넣었다. 계획이 순간적으로 내 머릿속에 떠올랐다. 그러나 그때 침대가 약간 흔들렸다. 나는 뒤를 돌아보았고 쑥허러의 눈꼬리가 살짝 열려있는 것을 발견했다. 가늘고 섬세한 손가락이 머리를 만지고 있다. 그녀가 몸을 돌렸다. 이불이 떨어졌어요. 동시에 쑥허러도 깼다. 두 사람이 서로 바라보았다. 한 사람은 여성의 사적인 부분을 힐끗 보았다. 공기가 굳어버린 것 같았다. 염능. 나는 쑥허러의 시선에 놀라서 어리둥절했다. 언니가 아니다. 이렇게 깜깜한데도 나를 알아볼 수 있니? 두 명의 나체가 어색한 얼굴을 마주보고 있었다. 한순간 쑥허러도 어쩔 줄 몰랐다. 자신의 몸을 가릴 곳을 막고 있었다. 너와 나. 나는 침을 꿀꺽 삼켰다. 제발 나를 믿어줘.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그리고 나는 본능적으로 소녀를 두 번 더 쳐다보았다. 하지만 그 소녀가 어떻게 믿겠는가. 내 무릎이 침대에 꿇고 앞으로 조금 이동했다. 소녀에게 가까워지려고 했다. 그러나 쑥허러는 몇 걸음 물러났다. 앞에 옷을 꽉 쥐고 있었다. 나를 가리키며 가까이 오지 마. 한순간 거부감과 억울함이 느껴졌다. 쑥허러의 마음에 밀려오는 파도처럼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다. 나는 순간 어찌할 바를 몰랐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천하의 왕이 와도 설명할 수 없는 일이다. 하늘의 왕이 오셔도 내가 명확하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나는 울상 짓고 있었다. 차라리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행동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커러. 그럼 내가 한 걸로 해줄래? 걱정하지 마. 나는 반드시 너에게 책임질 거야. 꺼져. 그렇게 말하며 쑥허러는 일어섰다. 그녀는 내 옷을 심하게 내 얼굴에 던졌다. 오늘 이 일은 없었던 일로 하자. 쑥허러는 흐느끼며 손가락으로 눈가의 눈물을 닦았다. 하지만 그 이후로 우리는 더 이상 관계가 없다. 그리고 나는 방에서 쫓겨났다. 방 안에는 고개 숙인 모습만 남았다. 뭘 찾아야 할지 모르는 쑥허러. 쑥허러는 온 방을 뒤졌다. 방 안에서 작은 가방 하나도 찾지 못했다. 그녀는 더 심하게 울었다. 이예린 개자식. 그가 다 못 썼을 리는 없겠지? 쫓겨난 나는 복도의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엉덩이가 싸늘해졌다. 나는 어쩔 수 없이 한숨을 쉬었다. 다시 살아났지만 이렇게 난처한 상황이다. 다행히도 나는 과거처럼 쑥허러를 망치지 않았다.
그런데 내가 막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을 때 내 핸드폰이 벨소리를 울렸다. 핸드폰 화면에 5글자가 매우 눈에 띄었다. 현주신 여신. 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하지만 곧 눈꼬리에 익숙한 조롱이 스쳤다. 그리고 전화를 받았다. 염능? 사진과 동영상 찍었니? 찍었으면 빨리 나한테 보내줘. 이번에는 너에게 일주일 동안 아침밥 배달 보상을 줄게. 나는 너무나 익숙한 목소리에 멍해졌다. 그러고 나서 입꼬리가 움찔했다. 이미 그랬다. 정말로. 이 말을 듣고 현주씨는 기뻐했다. 나는 심지어 전화 너머로 한 방의 환호성을 들을 수 있었다. 그럼 아침에 나한테 가져다 줘. 내일 캠퍼스 포럼에 올릴 거야. 교환은 나밖에 될 수 없어. 나는 웃음을 터뜨렸다. 그런데 너는 먼저 조급해하지 마. 카메라는 너에게 절대 안 줄 거야. 그리고 전화를 끊었다. 기분을 정리한 나는 기숙사로 돌아갔다. 다음 날 아침. 탁자 위에 빨간 선물 상자가 내 시선을 끌었다. 젠장. 그 자아연꽃에게 생일 선물을 준비한 걸 잊었다. 오후에 그걸 반품하러 가야겠다. 와, 대박. 7시 40분이다. 나는 8시 수업이 있어. 그렇게 말하며 6명이 머리를 바꾸었다. 그리고 바람처럼 교육 건물로 달려갔다. 교실로 들어갔다. 나는 머리를 돌려 주위를 둘러보았다. 하지만 마음속에서 기다리던 사람은 보이지 않았다. 수커러는 안 왔나? 마음이 무거워졌다. 하지만 나는 수커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대략 짐작했다. 예링이 나 쪽으로 걸어오는 모습을 보았다. 류칭칭은 경멸적인 미소를 지었다. 주신, 빨리 봐. 그는 손에 이 선물 상자를 들고 있어. YSL의 한정판인 것 같아. 현주씨는 입을 뾰루퉁하게 벌리며 거만하게 굴고 있어. 선물은 내려놔. 어제 일은 내가 용서했어. 영상 빨리 줘. 대충 자리를 찾으려던 나는 멈칫했다. 그 자리에 멈춰서 현주신의 공연을 봤다. 좋아. 난 내가 나를 좋아한다는 걸 알아. 내가 하는 말 더 이상 하지 마. 나 이해해. 난 내 마음을 알아. 하지만 너를 제대로 벌할 거야. 앞으로 일주일 동안 너는 내게 아침을 가져다 주면 안 돼. 하지만 나는 2글자가 입에서 나왔다. 바보야. 누구를 욕하는 거야? 류칭칭은 즉시 반격했다. 이 여자는 별로 좋은 여자가 아니야? 전생에 현주신을 쫓기 위해 류칭칭에게 선물을 많이 줬어. 너와 이야기한 적 있어? 자가당착이야. 이예링, 너는 무슨 뜻이야? 너는 오늘이 내 생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 말하며 현주신은 시선을 그 한정판 립스틱 상자에 두었다. 나는 이 선물이 너가 다른 사람에게 준 것이라고 믿지 않아. 나는 웃었다. 오늘이 너의 생일이라는 게 무슨 뜻이야? 나는 선물을 샀고 그것은 너에게 주기 위한 거야. 오늘은 어떤 선물이든 현주신에게 줘야 하는 거지. 나는 립스틱을 선물 상자에서 꺼냈다. 현주신 앞에서 흔들었다. 현주신의 어리둥절한 표정을 보고 나는 저절로 웃었다. 그리고 룸메이트와 함께 뒷자리에 나란히 앉았다. 반대편. 현주신의 마음은 허전했다. 수업 중에도 현주신은 약간 멍하니 있었다. 선생님의 말은 방귀 같은 것 같았다. 현주신은 오랫동안 갈등했다. 결국 참지 못하고 예링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뒷자리에 앉아있는 내 핸드폰이 진동했다. 확인해보니 놀랍게도 현주신의 메시지였다. 예링, 도대체 무슨 일이야? 너 예전에는 이러지 않았잖아. 알겠어. 영상 안 주면 안 줘도 돼. 너 좀 너그러워질 수 없니? 내가 너에게 말할게. 너 이렇게 계속하면 난 진짜 화낼 거야. 연속으로 온 메시지가 내 머리를 멍하게 만들 뻔했다. 참으로 아름다운 백년꽃이네. 탐이 먹으면 꼭 토할 거야. 물어볼게. 너 자주 올챙이 몸에 개구리 문신하니? 화면 앞에 현주신은 잠시 멈칫했다. 그녀는 핸드폰을 류칭칭에게 건넸다. 깨달음. 이예링의 이 말은 무슨 뜻이야? 류칭칭은 메시지를 보고 입가에 미소를 지었다. 올챙이 몸에 개구리 문신. 너 뭐 자랑하는 거야? 현주신은 놀라게 되었다. 결국 깨달은 그녀는 갑자기 화가 났다. 염능. 너 남자인가? 너 나한테 제대로 말할 수 없어? 그렇게 애매하게 굴지 마. 나는 현주신의 모습을 바라봤다. 볼수록 웃고 싶어졌다. 현주신의 메시지에 관해서 나는 아예 볼 생각이 없었다. 류칭칭은 현주신의 어깨를 두드렸다. 이 예링이 뭐가 좋은데? 돈도 없고 외모도 없고. 이렇게 보니 예링은 아무것도 아니네. 최근에 현주신이 너한테 잘해주지 않았어? 사람들은 돈이 필요하면 돈이 생기고 지위가 필요하면 지위가 있어? 이 예링보다 나을 거 없어. 류칭칭의 위로는 마치 순식간에 현주신에게 힘을 주었다. 나는 당당한 로헝대학교의 교화 중 하나야. 왜 허수아비의 기분을 받아줘야 해? 저녁 노을이 교실 위에 떨어졌다. 수업이 끝나는 종소리가 울리면서 전체 교실의 학생들이 교실을 쏟아져 나왔다. 가운데 걷고 있는 현주신은 고개를 숙였다. 눈빛이 조금 망설였다. 그녀는 돌아서서 예린이 뭘 하고 있는지 보고 싶었다. 돌아보지 마. 돌아보는 건 그에게 체면을 세워주는 거야.
너는 이해하지 못해? 류칭칭은 현주신의 마음을 꿰뚫어 보았다. 가볍게 현주신의 팔을 잡아당겼다. 현주신은 류칭칭이 이렇게 말하자 마음을 다잡았다. 그래서 급히 걸음을 재촉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교실을 나갔다. 몇몇 룸메이트가 현주신을 쳐다봤다. 그리고 예링을 다시 쳐다봤다. 늙은이. 이 현주신은 기세가 꽤 대단한 것 같아. 너 정말 한번 말해보지 않을래? 바로 그렇지. 하루 만에 내려놓아. 내가 나쁘거나 내가 바보라는 거지? 나는 상관없다는 듯이 손을 내밀었다. 하루 만에 손을 놓아.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 지난 생의 뼛속 깊이 새겨진 고통을 누가 알겠어? 교실을 나섰다. 나는 룸메이트와 정반대의 길을 걸었다. 한 사람이 노을이 가득한 복도를 혼자 걸어갔다. 이예링, 너 우리랑 밥 안 먹어? 나는 손을 휘저었다. 너희 가라. 이제 가야겠다. 나는 내 머리를 만졌다. 그리고 기이 전에 미용실에 갔다. 할머니가 빗을 들고 내 머리를 빗어주었다. 젊은이, 스타일을 좀 고쳐줘. 미분의 조각. 뭐, 평범한 머리 모양이야. 나는 입꼬리를 살짝 떨었다. 아줌마, 제가 말한 대로 잘라주세요. 먼저 이렇게 하고 나서 저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면 괜찮아. 할머니는 갑자기 깨달았다. 이렇게인가요?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반 시간 후, 한결 깨끗한 남학생. 학생이 미용실에서 여유있게 물었다. 그 다음에 나는 붉은색을 반납했다. 그리고 또 헐렁한 한국 스타일의 옷을 사러 갔다. 깨끗한 스니커즈를 더했다. 거울을 보며 나는 입꼬리를 올렸다. 교양 있는 악당은 그래야 마땅하다. 쇼핑몰 밖. 현주신과 류칭칭이 포르쉐 718에서 내렸다. 뒤에는 정장 차림의 남학생이 따라왔다. 주신. 저 멋진 남자 정말 잘생겼다. 류칭칭이 앞을 가리켰다. 현주신은 그녀의 손가락을 따라 멀리 바라보았다. 그런데 왜 볼수록 더 친숙해질까? 그가 예린인 것 같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류칭칭이 갑자기 가방에서 안경을 꼈었다. 정말로 그 소년의 진짜 모습을 보았다. 류칭칭의 입이 정 분자 모양이 되었다. 정말 그 사람이다. 류칭칭이 머리를 살짝 돌렸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자랑스럽다. 이제 알겠어. 그는 분명 우리 저녁 먹는 곳을 조사했을 거야. 그런 모습으로 주신을 만나러 온 거야. 이 녀석 정말 온갖 정성을 다했구나. 그는 이렇게 하는 게 내 주목을 끌기 위한 거잖아. 로헝대학교의 주신이 고개를 끄덕였다. 옆에 있는 정장 남자의 팔을 끌어안고 쇼핑몰로 들어갔다. 하지만 나와 그들의 방향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몰랐다. 나는 학교 근처의 흥신 인터넷 카페에 왔다. 내가 수커러와 처음 만난 곳. 수커러는 정말로 명실상부한 패왕화야. 코드 작성 기술이 뛰어난 건 말할 것도 없고 그림도 그릴 줄 알아요. 동시에 완전한 인터넷 중독 소녀이기도 해. 담배도 피고 술도 마시는 등 뭐든지 잘해. 인터넷 카페는 수커러의 반쪽집이나 마찬가지야. 인터넷 카페로 들어갔다. 나는 먼저 주위를 둘러보았다. 곳 사람들 중에서 가장 눈부신 소녀를 보았다. 순수한 머리카락을 가진 손에 담배를 들고 있었다. 입에는 막대사탕을 물고 있었다. 그러나 원피스 위의 쇄골이 매우 선명했다. 심지어 산과 강 사이의 골짜기까지 보였다. 나는 숨을 깊이 들이켰다. 나는 내 약점을 도전해보고 싶었다. 나는 운영자를 바라보았다. 13번 기계는 밤새 이용할 수 있다. 나에게 막대사탕 10개를 줘. 스모키 메이크업을 한 운영자 소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그녀는 한참 동안 멈춰있다가 카드를 들고 있는 손을 내밀었다. 정말 잘생긴 남자다. 마스크를 쓴 나는 13번 자리로 앉았다. 그리고 소녀는 곁에 누군가 오는 것을 느끼지 못한 것 같았다. 입으로 총을 쏘는 것처럼 신나게 소리내고 있었다. 옆에서 나는 이마를 감싸고 웃음과 눈물을 흘렸다. 이건 주 자매 플러스가 아니다. 나의 벙어리 신부. 딱 맞았다. 하지만 이건 아마도 가족의 영향 때문일 것이다. 수커러는 어릴 때부터 털털했다. 하지만 그녀는 나에게 항상 진실했다. 아마도 이것이 수커러의 반짝이는 부분일 것이다. 그녀는 내가 싫어하는 것을 위해 담배를 끊었다. 술을 멀리했다. 오히려 악기와 체스, 서예를 사랑하는 소녀가 되었다. 때문에가 없다. 좋아하는 것만 있다. 큐큐를 열 생각을 하며 감회가 깊어 큐큐 동태를 올렸다. 변하지 않는 사랑은 없다. 있는 것은 오직 내가 너에게 한 번 또 한 번 사랑에 빠진 것뿐이다. 지나간 과거를 움켜잡지 못했다. 이번 밤은 운명적으로 만날 것이다. KTV에서 류칭칭과 현주신이 이 큐큐 동태를 바라보고 있다. 내가 말했지? 그는 아침에 분명 너에게 화가 났을 거야. 테이블이 류칭칭이 쳐서 맑은 소리를 냈다. 그러나 현주신은 다소 자신이 없다. 난 아닌 것 같은데? 왜인지 모르겠지만 좀 이상하다. 흥신 인터넷 카페. 소녀가 헤드폰을 벗었다. 볼을 부풀리고 우울한 표정을 지었다. 이 게임 도대체 이길 수 있을까? 정말 화난다.
작은 보거가 DOTA를 껐다. QQ 레이싱을 열었다. 방 하나 만들었어. 모집을 시작했어. 맞은편에 앉은 나는 익숙한 아이디를 보았다. 치질 8방이야. 그러나 오랜 시간이 지나고 방에는 단 한 개의 신입 계정만 들어왔어. 이름은 도리하라 코우카이야. 수커러는 화가 나서 타이핑했다. 어린 친구야. 신입은 언니의 방에 오지 마. 나중에 언니의 잔여물도 못 먹게 될 거야. 수커러는 막대 사탕을 씹으며 화면을 보고 있었다. 다음 순간 안경이 동전처럼 커졌다. 대화창에는 단 하나의 글자만 있었다. 잘난 녀석. 정말 건방지네. 하지만 1분도 안 되어 수커러는 멍해졌다. 이 커브를 어떻게 이렇게 빨리 돌지? 모든 커브에서 그 신입의 작은 보드가 아주 밀착해서 돌았다. 그리고 매번 커브를 나온 후에는 부드러웠다. 수커러는 보드에 끌려서 터졌다. 또 올래. 차의 신. 수커러는 얼굴이 굳어졌다. 두말 없이 바로 두 번째를 시작했다. 같은 지도, 같은 결말. 차이가 점점 줄어들지 않았다. 오히려 점점 커졌다. 소녀는 무감각해졌다. 그녀는 헤드폰을 벗었다. 화면의 IP 주소를 뚫어지게 쳐다봤다. 흥신 인터넷 카페. 수커러는 스프링처럼 일어났다. 그녀는 볼을 부풀리고 주먹을 쥐었다. 도대체 누구지? 나가라는 거야? 차의 신. 응, 너의 운전 실력이 별로인 것 같아. 그렇게 말하며 나는 마스크를 벗었다. 한 아름다운 얼굴. 순간 수커러의 마음에 박혔다. 수커러의 입술이 잠시 동안 닫히지 않았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눈앞의 수커러를 바라보며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애정이 내 동공에서 더 이상 억제되지 않았다. 나는 수커러의 입에 막대 사탕을 넣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수커러가 쥐고 있던 담배를 끊었다. 담배는 좀 줄여라. 몸에 좋지 않아. 앞으로는 그냥 엿이랑 사탕만 먹으면 돼. 눈앞에서 자신의 순수를 빼앗은 사람을 바라보며 수커러는 갑자기 말로 다 할 수 없는 억울함을 느꼈다. 그녀는 정말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말할 수가 없었다. 미안해. 첫 번째 순간에 너를 찾지 못했어. 너 그때 화가 나 있었잖아. 내가 아무리 많이 말해도 소용없어. 지금 나에게 좀 설명할 시간을 줄래? 그렇게 말하며 나는 한 봉지를 꺼냈다. 사탕을 수커러의 앞에 놓았다. 지금 좀 가난해. 이만큼밖에 줄 수 없어. 나중에 돈 많아지면 사탕을 충분히 사줄게. 수커러가 눈을 비비며 곧바로 냉소를 흘렸다. 정신병이야. 정말 짜아. 나는 마음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수커러는 내가 잘 아는 사람이다. 말은 날카롭지만 마음은 부드럽다. 너는 무엇을 설명하고 싶어? 나는 마음을 가라앉혔다. 미안해. 너의 몸을 다 보게 했어. 수커러가 내 머리를 주먹으로 쳤다. 너 진짜 정신이 나갔구나. 나는 맞긴 했지만 여전히 웃고 있었다. 당연히 아니야. 내가 원한다면 나는 너에게 사정의 전후 사정을 말해줄 수 있어. 나는 곧 사건의 전후 사정을 수커러에게 말했다. 수커러는 내내 무표정이었지만 하지만 눈빛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 이전의 날카로움이 점점 사라지고 있었다. 그래서 그 카메라는 아무것도 찍지 못했어. 나도 너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우리는 모두 약에 취했어. 수커러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러니까 너 정말 나를 건드리지 않았어. 나는 두 손을 모았다. 정말로 없어. 봐. 그 침대에 피 하나 없이 깨끗해. 내가 어떻게 너에게 그럴 수 있겠어. 그게 뭐냐고. 이 말을 듣고 수커러의 뺨이 약간 붉어졌다. 귀도 모르게 붉어졌다. 수커러의 이 순진한 표정을 보니 나는 어이없어 웃음을 터뜨렸다.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 바라보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안경을 바꿨다. 머리를 바꿨다. 꽤 멋져 보이네. 수커러는 입술을 사기며 중얼거렸다. 입에 막대사탕을 물고 컴퓨터를 바라보았다. 수커러의 두 눈을 바라보았다. 내 생각이 전생의 졸업식으로 돌아갔다. 술에 취한 수커러가 내 소매를 붙잡고 소리쳤다. 이혜링, 왜 나를 좋아할 수 없니? 한 번만 뒤돌아봐도 좋으니까. 하지만 나는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상관하지 않아. 수커러가 두 주먹을 내 가슴에 내리쳤다. 작은 주먹을 힘껏 휘둘렀다. 눈물이 맺히고 있었다. 너는 이번 생에 나만 좋아해야 해. 죽어도 나를 좋아해야 해. 정말로 제멋대로다. 하지만 그녀는 정말로 나를 사랑한다. 나는 편하게 웃었다. 그저 수커러를 조용히 응시했다. 그 이후로 수커러는 마치 호기심 많은 아기처럼 그녀는 내 화면을 가리키고 그림을 그렸다.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빠른가요? 코너를 도는데 왜 이렇게 부드러운가요? 어이, 이건 또 뭐야? 물론 나는 지겨워하지 않고 계속 대답했다. 아마도 너무 몰입했나 보다. 두 사람 사이에는 오가는 거리만 남았다. 나는 심지어 수커러의 숨소리도 느낄 수 있다. 그리고 가끔 나의 유머러스한 면. 그러나 자주 수커러를 웃게 만들곤 했다. 특히 그 36D가 흔들리는 모습. 소녀의 머리카락이 내 손을 스치고 지나갔다.
그 머리카락이 손에 닿았을 때의 간지러움이 나를 무의식적으로 열리게 했다. 쑥 헐어도 이 미세한 애매함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전혀 거부감이 없다. 쑥 헐어는 겉으로 보기에는 문제아처럼 보이지만 사실 속마음은 모든 것에 대해 매우 분별력이 있다. 특히 남녀 사이의 일에 대해서. 결국 쑥 헐어의 몸매와 외모를 생각하면 그녀의 구애자는 아마도 프랑스까지 줄을 서 있을 것이다. 그러나 쑥 헐어는 남자들의 선물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 이 점에서 현주신과는 완전히 다르다. 배고파. 내 갑작스러운 질문에 쑥 헐어가 약간 얼떨떨해졌다. 나는 쑥 헐어의 귀여운 모습을 보고 미소 지었다. 게임 그만해. 내가 너를 먹으러 데려갈게. 먹어야지. 쑥 헐어의 머리가 흔들리며 끄덕였다. 나는 흐뭇하게 웃었다. 두 사람은 금세 쇼핑몰의 먹거리 거리로 갔다. 나는 쑥 헐어를 끌고 한면 가게로 갔다. 손을 비볐다. 조심스럽게 쑥 헐어의 손을 덮었다. 이렇게 추운 날에 짧은 치마를 입고 있네. 겨울이 곧 다가온다는 걸 아냐? 손을 대자마자 좀 따뜻해. 나는 미소를 지으며 손을 놓았다. 그리고 돌아서서 사장님을 바라보았다. 사장님, 매운면 2그릇 주세요. 파는 빼주세요. 향신료도 빼주세요. 하지만 마늘은 넣어주세요. 쑥 헐어가 의아한 표정으로 나를 쳐다봤다. 정말 이상하군. 너가 나를 너무 잘 이해하나?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걸 아는 건가? 너 나한테 관심 있는 거 맞아? 나는 쑥 헐어의 어깨를 가볍게 밀쳤다. 자, 빨리 앉아. 말을 마치고 나는 멍해졌다. 얼어붙어 붉어진 내 귀가 2개의 작은 손에 감싸여졌다. 약속했잖아. 이제 너한테 빚이 없어. 순간 쑥 헐어의 손이 다시 소매로 들어갔다. 나는 내 귀를 만져보았다. 온도가 아직 남아있다. 내 얼굴에는 애정 어린 미소가 번졌다. 좋아. 앞으로 내가 빚이 생길 때가 있을 거야. 테이블 위에 2그릇의 따뜻한 면이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2번이나 매운 면을 먹어치웠다. 겨울의 추위가 그렇게까지 살을 애지 않는 것 같았다. 쑥 헐어가 면을 다 먹었다. 그리고는 립스틱을 집어들고 조금 화장을 고치려 했다. 그러나 작은 손에 힘을 조절하지 못했다. 순식간에 그 립스틱이 부러졌다. 쑥 헐어는 부러진 립스틱을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조용히 가방에 다시 집어넣었다. 그러나 멍하니 있을 때 쑥 헐어의 손이 끌려올랐다. 가자. 너를 쇼핑하러 데려갈게. 쑥 헐어는 내가 쥐고 있는 손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두 사람은 저녁에 쇼핑몰에서 달려가고 있었다. 그리고 YSL의 립스틱 매장으로 들어갔다. 쇼핑몰 밖에서 아가씨, 너 무슨 말이야? 나랑 아직 가려고 생각도 안 했어? 현주신이 한숨을 내쉬었다. 너 먼저 가봐. 나 잠시 걸을게. 술 기운 좀 가시게. 알겠어. 그럼 빨리 돌아와. 그렇게 말하며 류칭칭은 바로 돌아갔다. 사장님, 한정판 립스틱 세트를 하나 주세요. 쑥 헐어는 카운터에 있는 립스틱들을 바라보았다. 가격은 500원을 넘지 않았다. 그녀의 손은 갑자기 떨리기 시작했다. 너 미쳤어. 너 왜 이 가게에 립스틱 사러 온 거야? 비싸 죽겠네. 쑥 헐어는 조심스럽게 내 팔을 잡아당겼다. 하지만 나는 개의치 않았다. 오히려 나는 돈을 지불했다. 정교한 선물 세트 하나가 내 손에 전달되었다. 나는 너의 행복을 사고 싶어. 안 되는 거야? 나는 쑥 헐어의 멍한 표정을 바라봤다. 괜찮아. 그냥 선물일 뿐이야. 이건 내가 호텔에서의 잘못을 보상하는 거라고 생각해. 갑자기 쑥 헐어의 작은 주먹이 단단해졌다. 이 작은 망치가 내 다리에 쾅 하고 떨어졌다. 너 다시 호텔 얘기하면 나는 너의 입을 바로 찢어버릴 거야. 좋아. 더 이상 이야기 안 할게. 이제 너는 죄책감이 없겠지? 쑥 헐어가 작은 입술을 내밀고 있었다. 그러나 그 말투는 마치 찹쌀떡 같았다. 이건 죄책감의 문제가 아니야. 나는 내가 이렇게 비싼 선물을 나에게 줄 만큼 가치 있지 않아. 이혜링, 너 알고 있어? 선물하는 거라면 서로 해야 하는 거잖아. 내가 립스틱 하나를 부러뜨렸다고. 너가 나한테 립스틱 하나를 사줬다고. 그럼 만약 내 집이 없어진다면 너도 집을 사줘야지. 그 말은 평범했지만 그러나 나는 이것이 마치 피리 소리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 말이 내 마음을 울렸다. 명령하셨습니다. 백화점 안에서 두 사람이 나란히 걷고 있었다. 바로 그때 익숙한 한 줄기를 보았다. 한 커피숍 입구에 서 있는 모습. 그녀는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매우 매력적이었다. 그러나 아름다운 눈 속에는 놀란 표정이 있다. 염능. 나는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그 후 쑥 헐어의 소매를 잡았다. 그리고 쑥 헐어를 끌어당겨 백화점을 나가려 했다. 그러나 다음 순간 내 손이 갑자기 잡혔다. 이혜링, 너 지금 나한테 인사도 안 해? 그러고 나서 턱을 치켜든 기린 하나가 내 앞에 섰다. 그녀는 내 길을 막았다. 카링, 너는 어떤 일들이 나에게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나는 약간 짜증이 났다. 너와 나 사이에 무슨 일이 있겠어? 현주신이 이를 악물었다.
어제 내가 너에게 이렇게 많은 메시지를 보냈잖아. 왜 나한테 답장을 안 해? 너 예전에는 이러지 않았잖아. 현주신의 뻔뻔한 표정을 보면서 나는 가벼운 목소리로 말했다. 돌아가고 싶지 않아. 이 말을 듣고 현주신의 아랫니가 거의 부서질 뻔했다. 그녀는 여유로운 시선으로 스쳐보았다. 이때 내 곁에 한 소녀가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녀의 동공이 미세하게 확장되었다. 손가락. 수커러는 원래 캠퍼스의 미인으로 유명하다. 차가운 외모. 그녀와 같은 달콤한 소녀와는 전혀 다른 유형이다. 비록 유형이 아무리 달라도 하지만 결국 큰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다. 현주신은 수커러의 살집 있는 몸매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자신의 마른 몸매를 다시 한번 보았다. 곧 내 손에 있는 그 립스틱 상자가 심죽심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심죽심은 흥분을 참지 못했다. 그녀는 립스틱 선물 상자를 가리켰다. 눈빛에는 다시 달빛의 진실함이 흩어져 있었다. 염능, 나는 이미 알았어. 너는 오늘 내가 생일인 걸 알았지? 그래서 이 립스틱은 나에게 주는 거 맞지? 나는 입꼬리를 올렸다. 너는 왜 이렇게 기쁘니? 아니면 조금 맞춰봐. 심죽심은 입술을 내밀었다. 어떻게 나에게 주는 게 아닐 수 있어? 혹시 그녀에게 주려고 하는 건가? 그렇게 말하며 심죽심은 한 손가락을 뻗었다. 손가락이 손가락의 코를 가리켰다. 손가락은 미간을 찌푸렸다. 그녀는 무의식 중에 작은 주먹을 쥐었다. 나는 머리를 흔들었다. 오해하지 마. 바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야. 심죽심은 여전히 입술을 쭉 내밀고 있었다. 나는 내가 분명히 나에게 주려고 했다는 걸 알고 있었어. 오해하지 마. 바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야. 염능, 너는 분명 나를 화나게 하고 있어. 맞죠? 하지만 다음 순간 나는 그 선물 상자를 손가락의 손에 안정적으로 놓았다. 그리고 손가락의 옷소매를 잡아당기며 돌아서서 떠났다. 수커러는 착한 아이처럼 내 뒤를 따라왔다. 가지 마세요. 나는 내가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 내가 너를 보내지 않았는데 너는 왜 가는 거야? 심죽심은 두 사람 앞에서 돌아섰다. 그녀는 손바닥을 꽉 쥐었다. 목소리에 약간의 떨림이 있었다. 염능, 너는 분명 나를 이렇게 오랫동안 쫓아왔잖아. 왜 너는 쫓지 않겠다고 말할 수 있는 거야? 하지만 나는 얼굴이 붉어지지도 심장이 뛰지도 않으면서 차분하게 말했다. 너는 그녀만큼 좋지 않아. 그뿐이야. 이 말을 들은 후 심죽심은 순간 정신이 멍해졌다. 그녀는 멍하니 제자리에서 서 있었다. 나와 손가락은 그녀를 지나쳐 쇼핑몰을 나왔다. 하지만 뒤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염능. 그런 태도로는 나를 절대 쫓아올 수 없어. 나는 이 미친 여자에 대해서는 신경 쓰고 싶지 않았다. 그런데 손에 쥐고 있던 옷소매가 비어버렸다. 아이가. 나는 문득 고개를 돌렸다. 그러면서 매우 맑고 맹렬한 손바닥 소리가 들렸다. 손가락의 그 손바닥이 정확히 심죽심의 옆 얼굴을 때렸다. 심죽심은 맞고 나서 멍해졌다. 그녀는 무력하게 나를 바라보았다. 점점 다가오는 나를 보면서 그녀의 목소리는 울음이 섞여 있었다. 왜 나를 때렸어? 너는 나를 괴롭히고 있어? 염능이 나를 때렸어. 괴롭히다. 손가락은 태연하게 내가 준 립스틱을 열었다. 심죽심 앞에서 화장을 고쳤다. 그리고 나를 향해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돌렸다. 정말 예뻐. 하지만 작은 조상님, 그렇게까지 때릴 필요는 없잖아. 손가락의 표정이 바뀌었다. 그리고 자신이 때린 심죽심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내 관심을 가질 자격이 없어. 내 머릿속의 진자는 약간 흔들렸다. 그녀는 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나?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주위의 시선이 점점 더 많아졌다. 나는 앞으로 한 걸음 나가 손가락을 내 몸 뒤에 숨겼다. 손가락의 성격은 내가 잘 알고 있다.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때린다. 전생의 심죽심이 나에게 어느 정도 불만을 품으면 손가락은 반드시 심죽심을 가르치러 갔다. 그리고 나는 매번 손가락에게 한참 나무랐다. 손가락도 매우 진심이었다. 그러나 다음번에도 손가락은 여전히 심죽심을 한 번 때릴 것이다. 다음번엔 꼭 때릴 거야. 작은 진주는 심죽심의 눈가에서 빙글빙글 돌고 있었다. 그녀는 아랫니를 깨물고 염능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한마디만 해줄 수 있어? 나는 소매에서 내 점심갑을 꺼냈다. 그리고 두 장의 돈을 심죽심의 손에 올렸다. 미안해. 내 친구가 좀 세게 쳤어. 너 스스로 의사를 만나러 가. 말을 마친 후 나는 손가락의 손을 잡았다. 많은 시선이 집중된 사건 현장을 떠났다. 손에 쥔 200원을 바라보며 두 사람이 떠나는 뒷모습을 다시 한번 보았다. 눈물이 심죽심의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다. 남여생 기숙사의 교차로 아래에서 손가락의 옷소매를 내려놓았다. 눈길이 손가락의 손으로 옮겨갔다. 너는 방금 왜 갑자기 그녀의 얼굴을 때렸어? 내 목소리에는 약간의 무기력이 담겨 있었다. 왜냐하면 나는 심죽심에 폭력적인 아버지가 문을 두드릴지도 모른다는 걸 알고 있었다. 내가 걱정하고 있을 때
손가락은 다소 측면으로 몸을 돌렸다. 그녀는 입술을 다물었다. 사실 나는 그녀 같은 여자를 정말 싫어한다. 그리고 너와 함께 있는 게 정말 즐겁다고 생각해. 그러니 우리는 친구라고 할 수 있겠지? 나는 그녀가 너를 괴롭히고 있다고 생각해. 나는 너를 위해 싸우고 싶어. 안 될까? 조명 아래에서 손가락의 입술은 마치 작은 만두처럼 부풀어 올랐다. 그녀는 가방에서 200원을 꺼냈다. 조심스럽게 내 주머니에 넣었다. 내가 때린 사람에게 왜 내가 돈을 내야 해? 내게 갚지 마. 그렇지 않으면 너와 친구하지 않을 거야. 그녀의 이 모습이 보인다. 나는 두 사람이 서로 형제처럼 보인다고 생각한다. 알겠어, 알겠어. 늦어질 것 같아. 빨리 돌아가서 쉬어. 염능, 수업 빼먹기의 왕. 나는 멍해졌다. 너는 어떻게 내가 수업을 빼먹는지 알았어? 손가락이 손가락에 입김을 불었다. 발끝으로 올라섰다. 내 이마를 가볍게 찔렀다. 왜냐하면 나도 너를 많이 신경 쓰거든. 기숙사로 돌아왔다. 슬리퍼를 신은 5명이. 큰 남자들이 맥주를 마시고 꼬치를 먹고 있었다. 몇 명이 나를 돌아보았다. 거의 놀랄 뻔했다. 형, 그렇게 멋지게 꾸미면 죽겠어. 나는 둔하게 문 앞에 서 있었다. 그렇게 쳐다보니 너무 불편했다. 나는 침을 삼켰는데 그 눈빛이었다. 이해하지. 변질되었다. 오, 제가 안 돼요. 아침에 교실 안에. 후배, 큐큐 하나 줄 수 있어요? 아니요, 선배님.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리나난이 손가락을 꼬집고. 선생님, 이것은 당신에게 연락처를 요청한 9번째 여자예요. 또 2개 오면 저도 다 써야 해요. 발가락으로나 겨우 점을 줄 수 있어요. 신죽심도 자연스럽게 목격했어요. 염능이 연락처를 요청받는 과정을. 그녀의 질투가 이유 없이 뒤집혔어요. 이때 나는 책을 보고 있었어요. 지식을 흡수하며 미래 계획의 생각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후배. 제 이름은 기치예요. 당신과 조금 더 친해질 수 있을까요? 큐큐 좀 주세요. 젠장. 나는 속으로 욕했어요. 내가 거절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을 때 한 아름다운 여자가 내 옆에 앉았어요. 리나나는 눈을 크게 떴어요. 그 파도치는 아름다움을 보고 그는 숨을 들이켰어요. 선배님, 정말 그의 큐큐를 원하나요? 소녀가 밝게 미소 짓고 있다. 살짝 눈썹을 치켜 올렸다. 아, 손가락 후배구나. 방해해서 미안해. 아, 정말 망쳤네. 그렇게 말하며 기치는 책 한 권으로 얼굴을 가렸다. 그 후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다. 마치 선녀처럼 보이는 손가락을 바라보았다. 리나난이 멍하니 입가에 침을 닦았다. 안녕 소소소소. 학교의 꽃. 그가 갑자기 내 팔을 잡았다. 순간 내 귀에 가까이 다가왔다. 너는 어디서 저 예쁜 여자애를 알았니? 리나난의 손바닥이 내 얼굴에 내리찍혔다. 손가락을 깊은 감정으로 한번 바라보았다. 후배, 난 어떻게 불러야 할까? 나는 동급생이 지금 좀 더 이해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해. 그럼 먼저 가는 게 어때? 리나난의 얼굴이 굳어버렸다. 냉정한 표정으로 가방을 메고 뒷자리로 슬쩍 나갔다. 나는 멀리서 리나난이 세운 중지를 바라보았다. 왜인지 모르겠어? 길거리에서 똥 싸는 것 같은 무력감이 느껴져. 나는 웃으면서 머리를 돌렸어. 너는 어떻게? 마침 두 사람의 시선이 이때 키스를 나눴어. 나는 멍해졌어. 손가락이 눈을 깜빡였어. 뺨에 배추 웨이브가 생겼어. 무슨 일이야? 염능 동무. 계속 이야기해봐. 순간적으로 나는 남은 반쪽 말을 도저히 할 수가 없었어. 왜 말 안 해? 손가락의 작은 머리가 내 앞에서 왼쪽으로 쑥쑥 나왔어. 그녀는 입술을 내밀었어. 그리고 볼도 부풀렸어. 너는 인기가 많은가? 이렇게 많은 여자들이 너에게 연락처를 요구하네. 보아하니 너의 이성 친구도 나 하나에 부족하지 않네? 소녀의 말에는 질투가 가득했어. 나는 가방에서 막대 사탕을 꺼내 그녀의 입에 넣어줬어. 손가락이 입에 있는 사탕을 물었어. 마치 나를 용서해 준 것 같아. 내 선택 과목이 역사 과목이 아니었어? 왜 여기 오게 되었어? 손가락이 어깨를 으쓱했다. 어떤 사람의 선택 과목은 역사 과목이야. 그래서 뭐? 그래서 다른 과목으로 바꿔서 그를 챙기려고 했어? 하지만 그 사람은 별로 원하지 않는 것 같아. 그럼 나는 가볼게. 손가락이 기지개를 켰다. 매혹적인 곡선을 그렸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돌아서려고 했다. 하지만 그녀가 막 일어설 때 나는 그녀의 손목을 잡았다. 오빠. 너 뭐 하는 거야? 너한테 좀 같이 있어 달라고 생각하고 있었어. 창밖의 석양이 두 사람의 얼굴에 비쳤다. 큰 교실 안에 등달 효과가 떠올랐다. 미세한 먼지가 꽃처럼 흩어져 떠다녔다. 소년이 소녀의 손을 잡았다. 소녀가 옆얼굴로 돌아보며 뿌듯해했다. 내 시선이 손가락의 얼굴에서 그녀의 다리로 슬며시 이동했다. 그 실크에 감싸인 아름다운 발을 나는 2번이나 바라보았다. 손가락의 작은 얼굴이 살짝 붉어졌다. 너 어디를 보고 있어? 너의 눈빛에는 욕망이 있어? 넌 나쁜 사람이야.
나는 푸하 웃으며 손가락을 자리에 끌어당겼다. 그리고 내 옷을 손가락의 다리에 덮어주었다. 이렇게 적게 입고 안 춥냐? 다음부터 좀 더 입을 수 있겠니? 손가락은 눈을 가늘게 뜨고 게으르게 말했다. 알겠어. 다음에는 좀 더 입을게. 뒷줄에 앉아있는 신죽심은 혼란스러웠다. 염능과 손가락의 애매한 모습을 바라보며 코끝이 갑자기 시큰거렸다. 몽롱한 사이에 수업 종료 벨이 울렸다. 콜라. 가방 4개 줘. 오늘 선택 과목에서 7, 8권의 책을 나눠줬다. 꽤 무겁다. 내가 들어줄게. 고마워. 다음에 영화 보자. 내 손이 손가락의 가방을 받았다. 두 사람은 어깨를 나란히 하고 교실을 나갔다. 심죽심은 벨소리를 듣고 한동안 멍해 있었다. 그녀는 일어나며 무의식적으로 입이 턱 벌어졌다. 카릉. 나 정말 피곤해. 나 대신 가방 하나 좀 들어줘. 정말 오랫동안. 심죽심이 돌아서 염능이 앉아있는 곳을 바라봤다. 아무도 없다.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거의 고였다. 기숙사 아래에 도착했다. 나는 먼저 올라가. 빨리 쉬어야 해. 한밤중에 다시 PC방 가지 마. 걱정하지 마. 나는 꼭 갈 거야. 좀 말 잘 들을 수 있어? 손가락이 웃으며 말했다. 알겠어. 알아. 너도 일찍 돌아가. 나를 쉬게 해줘야 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빛에는 애정이 가득했다. 두 사람의 뒷모습이 다시 교차했다. 그리고 내 다리도 자전거에 올랐다. 염능. 오후 수업이 끝난 후 같이 밥 먹으러 가는 거야? 나는 잠시 멈췄다. 살짝 몸을 기울였다. 여백의 소녀의 밝은 눈이 반짝였다. 오후에 내 룸메이트가 나를 노래방에 데려간다. 손가락의 눈에 슬픔의 빛이 스쳤다. 알겠어. 나는 화제를 돌렸다. 하지만 내가 있다면 나는 내가 곁에 있는 것과 비교한다고 생각해. 그래도 너가 더 중요해. 산들바람이 지나갔다. 소녀는 소년이 점점 멀어지는 것을 바라보았다. 그래서 그는 동의한 건가? 자전거를 타고 도서관까지 갔다. 나는 조용한 곳을 찾아 앉았다. 나는 종이 하나와 펜을 꺼냈다. 그 위에 끼적거리기 시작했다. 2008년에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았다. 순간 내 머릿속에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스쳤다. 2008년은 아이폰이 세상에 나올 것을 의미한다. 물론 전화기 자체가 포인트가 아니라 터치스크린이다. 스마트폰의 장점은 터치스크린이다. 이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감각의 게임을 제공할 수 있다. 숨을 죽이고 집중한 내 머릿속에 초록색의 이상한 것이 나타났다. 과일 자르기. 전생에 그냥 최상급 티였던 나에게는 할 수 있다. 하지만 나는 뒷주머니를 만져보았다. 안 나오네. 친구야, 돈 없어. 생각하던 중에 전화가 울렸다. 나는 전화를 받았다. 전화기 저편의 목소리는 맑고 부드러웠다. 뭐 하고 있어? 오후 내내 머리 싸매고 있던 나는 눈살을 움켜잡았다. 도서관에서 오후에 몇 가지 생각을 했다. 지금 좀 머리가 아프다. 두통. 그럼 밖을 한번 봐야겠다. 나는 혼란스러운 눈으로 주변을 바라보았다. 십자 로드 중에서 한 여자가 멀리서 두 손가락을 펴고 서 있다. 그녀는 나에게 손가락을 흔들고 있다. 나는 고개를 기울이며 약간 놀랐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빨리 계단을 내려갔다. 손가락도 발걸음을 재촉했다. 우산을 들고 도서관으로 뛰어갔다. 도서관의 큰 문. 두 사람이 함께 서 있다. 너는 어떻게 내가 여기 있는 걸 알았어? 내가 말했잖아. 나는 너에게 관심이 많아. 나는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다. 손가락이 손에 들고 있던 우산을 받아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식당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식당 안에서 나는 손가락이 좋아하는 요리를 몇 가지 주문했다. 겨우 음식을 테이블에 놓았을 때 이 작은 녀석은 이미 자랑하기 시작했다. 작은 입이 오물오물거리고 있다. 마치 배고픈 몽롱한 아기 고양이 같다. 아마도 급하게 먹어서 조금 더운가 봐. 손가락도 외투를 벗었다. 내 시선이 그녀의 앵두 같은 작은 입술에서 재빨리 아래로 내려갔다. 흡수 정말 좋다. 저 고기들이 저기 위에 다 올라왔다. 테이블 위에 있는 내 젓가락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다. 손가락은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다. 그녀가 입술을 다물었다. 너 밥 안 먹어? 손가락은 조용히 젓가락을 집어들었다. 나는 웃음을 터뜨렸다. 빨리 먹어. 다 너 거야? 부족하면 더 줄게. 그 말을 듣고 손가락은 바로 샀다. 소스가 가득 묻은 닭다리 하나. 3번 물어넣었다. 그녀는 얼굴을 감싸쥐고 하늘로 올라갈 것 같았다. 맛있어. 손가락은 입에 남은 뼈를 물고 있었다. 작은 머리가 끄덕였다. 여자애는 천천히 먹어야 해. 괜찮아. 천천히 먹어. 나는 말하면서도 젓가락을 들기 시작했다. 나는 크기가 적당한 고기를 집어들었다. 손가락의 작은 코가 경직되었다. 나를 조금 어색하게 쳐다봤다. 너는 뭘 하려는 거야? 내 고기를 빼앗으려는 거니? 나는 손가락을 바라보았다. 나는 조용히 젓가락에 있는 고기를 손가락의 입에 넣어주었다. 큰 조각을 먹어봐. 손가락이 킥킥 웃었다.
좋아, 알겠어. 빨리 먹어. 나는 음식을 지키는 강아지가 아니잖아. 손가락이 말하면서 몇 개의 새우를 쪼개주었다. 너는 오후 내내 도서관에 뭐 하고 있었어? 설마 진짜 독서광이 되려는 건 아니겠지? 나는 어쩔 수 없이 고개를 저었다. 몇 가지를 준비하고 있어? 생각이 있어? 하지만 많은 실질적인 것이 부족해. 손가락이 두 손가락으로 비비적거렸다. 실질적인 것, 표가 부족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손가락은 자신의 가방을 바로 테이블에 놓았다. 그럼 내가 직접 가져가. 나는 약간 혼란스러웠다. 그러나 곧 그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다. 부족한 것이 조금 많을 수도 있다. 손가락이 스프라이트를 한 모금 마셨다. 마치 바보 같은 거북이처럼 나를 바라보았다. 좀 더 있으면 얼마나 더 될까? 나는 조용히 두 손가락을 내밀었다. 2,000. 가방에 있어? 나는 고개를 저었다. 20만. 얼마나? 손가락이 입에 있던 스프라이트를 내 얼굴에 뱉을 뻔했다. 물론 나도 이 일이 손가락이 분명히 도와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그녀에게 알리는 것도 좋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원래는 손가락에게 의지할 생각이 없었다. 결국 지금 두 사람의 인연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만남일 뿐이다. 그런데 그때 내 손바닥이 작은 손가락에 간질거렸다. 아빠가 나에게 집 한 채를 결혼 지참금으로 남겨주셨다. 그걸 팔아서 빌려줄 수 있을까? 그 순간 나는 멍해졌다. 이때 손가락이 고개를 숙이고 작은 대답을 했다. 조그맣게 밥을 먹고 있었다. 가끔 고개를 들고 내가 얼빠진 표정을 슬쩍 바라보곤 했다. 그녀의 이 표정에 주목했다. 내 마음속 호수는 작은 돌에 의해 흔들리듯 잔잔한 물결이 일렁였다. 너는 내가 내 돈을 가져갈까봐 두렵지 않아? 손가락이 고개를 저었다. 너는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왜 그렇게 생각해? 나는 내가 바보 같다고 생각해. 나는 절대 바보가 아니야. 나는 웃었다. 그러고는 턱을 괜 채 손가락에 먹는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정말 예뻐. 손가락의 작은 입은 통통하게 먹고 있었다. 심지어 눈빛은 의도적이든 아니든 무고한 척하며 나와 시선을 맞추었다. 눈앞의 작은 먹보를 바라보며 내 입꼬리는 저도 모르게 살짝 올라갔다. 앞으로 이렇게 쉽게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지 마. 그런데 너는 어떻게 이렇게 많은 돈이 있니? 손가락이 원래 씻고 있던 입이 멈췄다. 그녀는 종이를 들어 입가를 닦았다. 아르바이트. 제 생활비는 모두 제가 번 돈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가족과 더 이상 관계가 없거든요. 손가락의 표정은 우울했다. 저는 약간 놀랐다. 저는 손가락이 가족과 잘 지내지 않는 걸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가 생활비조차 가족에게 요구하지 않는다는 건 예상하지 못했다. 갑자기 마음이 아팠다. 저는 물 한 병을 열어 그녀에게 건넸다. 그럼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니? 술집에서 노래 부르는 일. 저는 놀라서 잠시 멈칫했다. 술집에서 노래 부르는 거라고? 이 일이 깨끗하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오히려 손가락이 깊은 업계에서 언젠가 돌아올 수 없게 될까 두려웠다. 손가락은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눈치챈 것 같았다. 아, 술집에서 잘 벌지 않니? 그렇지 않으면 자신을 부양하기 힘들다. 나는 곧 이 일로 돈을 벌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게 말하며 그녀는 억지로 웃을 수밖에 없었다. 자신의 강함으로 상대방이 자신을 믿도록 만들었다. 손가락, 너 일 그만둘 수 있어? 손가락의 손에서 젓가락이 제대로 잡히지 않아 테이블에 떨어졌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내가 너를 부양해야 해? 손가락은 얕게 미소 지었다. 만능. 가끔 이 세 단어는 정말 멋지지 않다. 왜냐하면 누구나 약속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금의 너와 나는 그런 능력이 없다. 나는 타협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와 동시에 염능이 심죽심에게 도시락을 가져다 주지 않으니 그녀는 어쩔 수 없이 식당에 가서 스스로 밥을 떠야 했다. 하지만 그녀가 앞에 긴 줄을 보고 있을 때 그녀의 턱 사이가 저절로 찌푸려졌다. 식당의 줄이 이렇게 길었던가? 유청청과 심죽심이 줄 맨 뒤에 서 있었다. 잠시 후 두 사람은 저항할 수 없었다. 심죽심은 기억을 따라 첫 번째에 도착했다. 대학 입학 후 염능과 함께 갔던 가게. 그러나 예상치 못한 것은 그 익숙한 사람을 보았다. 다만 그 사람 앞에 앉아있는 것은 자신이 아니었다. 그 사람 원래는 내 것이었구나. 심죽심의 가슴이 뜨거워졌다. 분명 염능의 소꿉친구는 나였다. 분명 염능과 10년을 함께한 사람은 나였다. 테이블 옆방. 유청청이 두 사람의 한쪽에 서 있다. 염능, 너 뭐 하고 있어? 내가 보았듯이. 무슨 문제라도 있어? 어처구니 없다. 하지만 너가 좋아하는 건 심죽심이잖아. 카링. 넌 심죽심을 좋아하지 않니? 이게 내가 말하는 사랑이야? 나는 두 마리의 소를 보는 것 같다. 두 사람을 무관심하게 바라보았다. 정말로 싫어해서. 특히 심죽심에게. 마치 마음이 죽은 듯이. 나는 이유가 없다. 결과가 없는 상황에서 계속 그녀에게 잘할 이유가 없다. 이해하니?
나는 자조하며 웃었다. 심죽심의 이마가 유청청의 등 뒤에 기대어 있다. 그녀가 유청청의 옷을 잡아 끌었다. 청청, 괜찮아. 우리 가자. 심죽심은 이해할 수 없다. 과거에는 쉽게 혐오할 수 있었던 남자다. 하지만 할 수 있는 말이 자신의 눈가를 무의식적으로 흐릿하게 만든다. 유청청은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다. 그녀는 심죽심의 손을 꽉 쥐고 있다. 그게 뭐지? 이런 남자는 욕먹어 마땅하다. 너도 욕하지 그래? 그녀는 이어서 2분 동안 발언을 이어갔다. 그리고 나는 대수롭지 않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렇게 많이 말했다. 하지만 너는 왜 나에게 질문할 자격이 있는지 말해줄 수 있어? 아니면 너는 나를 비난할 자격이 뭐냐고? 잠시 동안 류청청은 말을 잇지 못했다. 손가락도 그저 조용히 듣고 있었다. 그녀는 류청청에게 강하게 한 대 날려주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염능의 이전 말을 듣고 성질을 누그러뜨렸다. 심죽심은 입술을 깨물었다. 청청, 우리 볶음면 먹으러 가자. 심죽심은 류청청의 옷을 잡았다. 그녀는 지금 자신의 얼굴을 망신시키는 이곳을 떠나고 싶어합니다. 나는 무심코 만두 한 그릇을 주문했다. 그리고 조용히 머리를 숙여 그릇에 있는 만두를 먹었다. 나는 마음을 가라앉힌 후에야 웃으며 눈앞의 손가락을 바라보았다. 손가락. 만약 내가 10년을 사랑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하지만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벽에 부딪혀도 뒤돌아보지 않겠다는 생각을 안고 있었다. 너는 내가 너무 우스꽝스럽다고 생각하지 않니? 나는 손가락이 진지하게 고개를 저을 줄은 몰랐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막대사탕 하나를 꺼냈다. 조심스럽게 포장을 열었다. 손을 들어 내 입에 넣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맛을 나에게 줘. 아프지 않아. 아프긴 한데. 하지만 나는 너를 더 이상 슬프게 하고 싶지 않아. 그녀는 손에 있는 또 다른 것. 맛있는 막대사탕을 입에 넣었다. 그녀는 즐겁게 내 앞에서 V를 그렸다. 나는 순간 멈칫했다. 한참 후에야 정신을 차렸다. 밥 다 먹었는데 너는 어디 가려고? 내가 너를 데려다 줄게. 손가락이 조심스럽게 자신의 옷자락을 잡아당겼다. 그녀는 마치 작은 소녀처럼 머리를 흔들며 웃었다. 괜찮아. 나는 일을 하러 가야 해. 정말 멀어. 두 사람의 생각은 완전히 다르다. 나는 손가락과 함께하고 싶다. 하지만 소커러는 눈앞의 소년이 이미 매우 지쳤다고 느꼈다. 그녀는 과거의 상처를 남긴 사람처럼 남해을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았다. 너무 많은 요구를 하고 싶지 않았다. 소년의 따뜻한 미소를 바라보면서 오랫동안 사랑을 느끼지 못했던 손가락에게 그녀는 이미 매우 만족했다. 결국 나는 손가락의 얼굴에 가까이 다가갔다. 두 사람의 입에 있는 사탕이 살짝 닿았다. 잘생긴 소년이 다시 소녀의 눈에 들어왔다. 소녀는 여왕 같은 자존심을 버렸다. 그녀는 놀란 토끼처럼 허둥지둥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상대를 2번 쳐다볼 수밖에 없었다. 그걸 보내준 내 좋은 친구가 갔어. 아, 남자냐 여자냐. 손가락이 나를 보며 눈썹을 치켜올리며 그녀를 노려봤어. 그녀의 뺨이 붉어졌어. 내가 말한 좋은 친구는 나야? 나는 눈앞의 소녀를 애정 어린 눈으로 바라봤어. 웃으며 돌아서서 손가락의 손목을 꽉 잡았어. 비록 손가락의 손목은 옷에 감싸여 있었지만 여전히 그 남은 온기를 느낄 수 있었어. 손가락은 막 거절하려 했어. 하지만 그녀는 다시 고분고분하게 고개를 끄덕였어. 좀 괴팍한 포스의 꽃이 자신이 고개를 숙이게 할 태양을 만난 것처럼 저녁 노을 아래 소년의 손에는 자신이 쥐고 싶어하는 손이 하나 더 늘어났어. 소녀의 입에는 더 이상 담배가 물리지 않았어. 왜냐하면 그녀의 마음은 고통이 없었거든. 다른 쪽에서 심죽심은 유청청의 위로 덕분에 감정을 진정시켰어. 하지만 여전히 울먹거리고 있었어. 염능은 이번에는 정말로 나를 원하지 않는 것 같아. 염능은 지금 예쁘게 성장한 화병일 뿐이야. 죽심, 내 곁에는 더 훌륭한 사람이 있어. 갑자기 탁자 구석에 놓인 휴대폰이 갑자기 진동하기 시작했다. 심죽심은 멍하니 그걸 바라봤다. 자천. 다음 날 아침, 대출 회사의 문 앞에는 한 쌍의 젊은 남녀가 서 있었다. 소녀, 기쁜 협력, 걱정하지 마. 돈은 곧 갚을 수 있어? 그 집은 내 손에서 오래 있지 않을 거야. 거래를 완료한 두 사람도 회사를 떠났다. 손에 쥐어진 돈을 바라보며 나는 생각에 빠졌다. 3개월 이내에 반드시 돈을 갚을 거야. 이 가방을 들고 다니는 건 너무 눈에 띄어. 그래서 나는 작은 물건 쇼핑몰에 들어갔다. 오리너구리 가방을 하나 샀다. 그리고 즉시 그 돈을 가방에 쑤셔 넣었다. 그리고 손가락에게 메어주었다. 손가락은 얼굴을 찡그리며 싫어했다. 이 가방은 정말 못생겼어. 염능, 나 이거 안 메고 싶어. 손가락은 입술을 내밀었다. 2개의 손가락이 가슴 앞에서 찔렀다. 서운한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작은 진주 2개가 떨어질 것만 같았다. 괜찮아. 이게 너의 아름다움을 더 부각시킬 수 있어? 나는 어렴풋이 속삭였다.
그러나 손가락도 상징적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는 발빠르게 가게로 뛰어들어갔다. 다시 나올 때는 손에 도라에몽 가방을 하나 더 들고 있었다. 그녀는 나머지 돈을 가방에 넣었다. 그리고 그 가방을 내게 메어주었다. 나는 저도 모르게 웃음을 지었다. 내가 고른 건 정말 예쁘다. 손가락이 작은 입으로 중얼거렸다. 그래서 너에게 잘 어울려. 나는 그냥 웃음이 나왔다. 비록 자신을 조롱하는 것이었지만, 하지만 눈앞의 소녀가 특별히 사랑스럽게 느껴졌다. 나를 사람으로 두고 두려워하지 않니? 이렇게 쉽게 돈을 빌려주다니. 내가 지금 돈을 훔쳐서 도망갈 거라고 믿니? 손가락은 입에 한 병의 스프라이트를 마시고 있었다. 손으로 총을 쏘는 제스처를 취하며 나를 향했다. 너. 여자가 옆에 있는데도 손도 못 잡고 고기도 못 먹고 돈 갖고 도망칠 배짱이 어디 있겠어? 수커러의 손이 총처럼 보인다고 하다. 내 머리에 손가락으로 총 쏘는 신용을 하다. 그녀는 효과음을 내라. 너와 함께 있어서 안전해. 입꼬리가 실룩거리다. 날 무시하는 건가? 갑자기 수커러의 작은 손을 잡다. 너 뭐해? 내가 나 겁 많다고 했잖아. 그럼 나는 좀 대담해질게. 이야기하다 보니 두 사람은 한 허거 가게에 도착했다. 이제 작은 문제는 해결됐다. 이 시점에 뭐를 주문했지? 나는 무의식 중에 수커러의 접시에 음식을 담다. 동시에 시간을 최대한 활용할 방법을 고민하다. 수커러의 입은 처음부터 끝까지 멈추지 않았다. 접시가 비워졌다 채워졌다 반복되다. 채워졌다 비워졌다. 더 이상 먹이지 마. 가득 차니까. 수커러가 얼굴을 찌푸리다. 눈을 동그랗게 뜨고. 뭐 생각하고 있어? 나한테만 먹이지 말고 너도 조금 먹어봐. 수커러가 양고기 한 조각을 집어들며 말했다. 그녀는 자신의 그릇에 소스를 찍었다. 그리고 적당한 타이밍에 두 손가락으로 내 양쪽 뺨을 꼬집다. 내 입이 작은 보 모양이 되다. 수커러는 기름이 넘치는 양고기를 내 입에 쑤셔 넣었다. 그녀는 또한 내 머리를 가볍게 두들겼다. 그제야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나는 입안에서 양고기를 씹었다. 마음의 짐이 왠지 모르게 가벼워지다. 이게 맞지? 수커러가 나를 보며 이마에 주름을 펴다. 이제 그녀가 주도권을 잡다. 그리고 나서 샤브샤브에서 음식을 내 접시에 집어넣었다. 왜 그래? 식사하면서 한마디도 안 하다. 나는 머리를 저었다. 괜찮아. 너 많이 먹었어? 봐봐. 또 왔네. 수커러의 작은 주먹이 꽉 쥐어졌다. 그러고는 들어올려서 내 머리에 펀치를 날렸다. 모든 걸 다 혼자 짊어지려고 하지 마. 내가 그렇게 하면 나도 편해질 거야. 내가 생각하는 걸 보면서 내 표정에도 많은 고민이 생겨. 왜냐하면 나도 너를 많이 걱정하니까. 나도 생각이 많아져. 이해했어. 내가 멍한 표정을 보자 수커러가 갑자기 멈췄다. 내가 너무 무섭게 굴었나? 깊이 한숨을 내쉬었다. 어깨를 으쓱했다. 나 없이. 나 방금 좀 급했어. 내가 나에게 말하기 싫어할까 걱정했어. 정말로 너에게 화내고 싶지 않았어. 수커러는 고생한 얼굴을 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사과하는 작은 햄스터 같았다. 입을 불룩하게 부풀리며 고개를 숙인 채 두 손은 자기 허벅지 사이에 놓고 있었다. 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아니야. 나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깨달았어. 모든 걸 다 혼자 감추려고 하다니. 결국 수커러는 나와 함께 있어야 해. 오랫동안 심지어 평생의 여자아이. 너에게 돈을 빌리려는 이유는 프로젝트를 하러 가기 위해서야. 아마 지금 너는 잘 이해하지 못할 거야. 내 용기가 좀 부족하다고 느끼는구나. 물론 너는 걱정하지 마. 내 집 반드시 내가 찾아올게. 괜찮아요. 되찾지 못하면 어쩔 수 없지. 그냥 너의 사람이 될게. 수커러가 내 코를 가리켰어. 다음 순간 그녀는 또 자신을 가리켰어. 내가 나를 키워줘. 수커러가 눈을 굴렸어. 나도 너를 키워줄 수 있어? 수커러가 반은 도발적이고 반은 진지하게. 그녀의 말에 나는 좀 당황했어. 알겠어. 그만해. 나는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있어. 하지만 코드, 디자인, 장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 어떤 것을 먼저 해결해야 할지 모르겠어. 나는 한 번에 내 생각을 다 말했어. 예상외로 수커러는 더 억울해 보였어. 그 강한 꽃은 이제 더 이상 데이지 같아.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나는 좀 머리가 복잡하다. 수커러의 목소리가 억울해 보인다. 왜 나를 괴롭히지 말라고 하는 거지? 내가 너를 부양한다고 말하는 게 농담이라고 생각해? 나는 바보가 됐다. 알고 보니 이 작은 여자아이가 신경 쓰는 건 이거구나. 유자. 내 말은 내가 있다는 거야? 어떻게 내가 나를 도와줄 수 있겠어? 하지만 성공한 사람 뒤에는 작은 우산 하나쯤 없겠어? 나는 수커러의 머리를 귀엽게 쓰다듬었다. 좋다 좋다 좋다. 사랑하는 스프라이트 작은 우산. 앞으로 너를 항상 데리고 다닐게. 이 말을 듣고 수커러의 마음이 따뜻해졌다. 그녀는 환하게 웃었다. 좋아. 밥 먹고 어디 가고 싶어? 오후에 수업 있어? 수커러의 머리가 방울방울 흔들렸다.
수업 있어. 하지만 나는 게임방에 가고 싶어. 수커러는 젓가락으로 작은 깃발을 꽂고 흔들었다. 조금 쑥스러웠다. 괜찮아. 하고 싶으면 하면 돼. 나중에 너랑 게임방에 갈게. 응. 게임방. 내 시선이 스쳤다. 게임방은 정말 좋은 곳이야. 11월의 강바람은 약간 쌀쌀함을 동반하고 있다. 두 사람은 택시에서 내려 인터넷 카페 맞은편 교차로에 섰다. 나는 외투를 벗어 수커러의 어깨에 살포시 덮어주었다. 수커러는 코트 안에서 자신의 것이 아닌 온도를 느꼈다. 그녀는 눈꼬리를 들어 침착하게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춥지 않아. 너도 그냥 입고 다녀. 그렇게 말하며 수커러는 입고 있는 옷을 벗으려 했다. 하지만 수커러는 내가 그녀를 조용히 허리 쪽에 두 손을 눌러놓은 것을 깨닫지 못했다. 춥지 않아. 작은 입이 꽤 거짓말을 잘하네. 나는 고개를 숙였다. 두 손으로 작고 분홍빛의 손을 감싸 입 앞에 놓았다. 부드럽게 숨을 내쉬었다. 따스한 기운이 손가락 사이로 스쳤다. 공백이 수커러의 손바닥을 스치듯 지나갔다. 다음번에는 좀 더 입어. 말을 마치고 나는 수커러의 손을 잡고 길을 건넜다. 수커러는 가면서 한마디 빗고는 말을 잇지 않았다. 나에게 이런 걸 입지 말라고 하면서 정작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이상하네. 아니야. 그냥 너에게 보여주려고. 우리는 PC방으로 들어갔다. PC방 카운터는 내가 처음 왔을 때 만난 아가씨였다. 얼마나 오랫동안 빌리시겠습니까? 제가 본론부터 말할게요. 이쪽에 큰 방이 있나요? 최소한 4대나 5대의 컴퓨터가 필요해요. 대여는 2달 정도 해야 할 것 같아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사장님께 전화해 볼게요. 2달을 대여할 경우 가격을 정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 작은 프론트에서 가격을 정할 수는 없어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장님과 많은 실랑이를 벌였다. 가격은 결국 한 달에 4,000원으로 결정되었다. 돈을 지불하고 두 사람도 방으로 들어갔다. 난방이 내 몸의 추위를 쫓아냈다. 그때 나는 전례 없는 상쾌함을 느꼈다. 2달 후 우리는 반드시 인생 첫 성공을 맞이할 것이다. 수커러는 옆에서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그녀는 가벼운 소리로 응하고 대답했다. 그녀만의 방식으로 남자아이를 격려하는 듯 했다. 수커러는 모두가 입고 있던 것을 벗었다. 온몸이 힘이 빠져 e스포츠 의자에 드러누웠다. 평소에 사기 아까워하던 컴퓨터를 바라보며 수커러는 마치 작은 토끼처럼 멍하니 나를 쳐다보았다. 예링. 나에게 게임할 수 있는 컴퓨터를 줘. 나는 게임 중독자야. 나는 수커러의 대담하게 말하는 모습이 또 약간 말하기 민망해하는 어리둥절한 모습이 웃음이 나왔다. 나는 앞으로 나가 손으로 살짝 수커러의 작은 머리를 쓰다듬었다. 물론이지. 그런데 내가 너의 컴퓨터를 쓰면 일이 방해되지 않을까? 그럴 리가 없어. 만약 내가 어느 날 일 때문에 너를 소홀히 한다면 그게 오히려 큰 손해지. 나는 스티커를 하나 가져와 내 이름을 적었다. 그리고 그것을 내 앞에 컴퓨터에 붙였다. 이건 앞으로 나의 전용 컴퓨터가 될 거야. 수커러의 망설이는 표정을 보며 나는 웃었다. 괜찮아. 잘못되면 친구한테 다시 컴퓨터 하나 가져다 달라고 할 거야. 그렇게 말한 후 나는 주저하지 않았다. 린환한의 전화번호를 눌렀다. 여보세요. 컴퓨터 좀 빌려줄래? 장소 좀 알려줘. 1시간 안에 배달해줄게. 해결했어. 너는 편하게 놀아. 응. 너 뭐 하고 있어? 내가 고개를 돌리자 수커러가 보였다. 수커러는 컴퓨터 앞에서 뭘 쓰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나는 몸을 가까이 다가가서야 알았다. 내 이름 3글자를 쓰고 있었다. 예링 수커러. 나는 애정 어린 미소를 지었다. 이 작은 소녀는 정말로 남자들을 기쁘게 하는구나. 수커러는 말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은 단지 부드럽게 웃고 있었다. 하지만 조명 아래에서 그 길고 긴 속눈썹이 별처럼 반짝였다. 나는 넋을 잃었다. 수커러를 이렇게 더 보고 싶었다. 아직도 봐. 또 보면 안 돼. 수커러가 약간 부끄러워서 서둘러 일어났다. 그렇게 한순간이었다. 여자가 하이힐을 신은 발을 살짝 흔들었다. 마음이 철렁했다. 의자가 넘어졌다. 하지만 의자 아래에는 두 사람이 누워 있었다. 여자의 가슴이 남자의 가슴에 눌려 있었다. 남자의 얼굴에는 뜨거운 입술 자국이 남았다. 2개의 봉우리가 나를 숨막히게 했다. 그런 현기증 같은 느낌이 수커러를 멍하니 보게 만들었다. 수커러의 볼에 핀 붉은 기운은 이 나이대 소녀만의 것이었다. 섹시함이 잃지 않았다. 풋풋함도 잃지 않았다. 두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입술을 깨물었다. 생리적인 욕망이 내 손을 무의식적으로 수커러의 허리에 눌렀다. 그 가냘픈 허리의 촉감은 만지는 것만으로도 나를 단단하게 만들었다. 순간적으로 매우 부적절한 장면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다. 그 장면이 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다. 수커러가 내 뺨에 남은 입술 자국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귀 뒤는 뜨거워졌다. 나는 물론 이런 분위기에서 수커러와 시원하게 애정 교환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성은 여전히 우세했다. 너 괜찮아. 자세를 조정한 나는 일어섰다. 수커러를 공주한 듯이 힘들이지 않고 안았다. 그리고는 곧바로 옆에 가죽 소파에 내려놓았다. 수커러가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눈빛은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다. 기회를 줬는데 어떻게 이렇게 쓸모가 없니? 나는 검은 스타킹 속의 하이힐을 벗었다. 약간의 아픔에 수커러는 발가락을 쪼였다. 아프지? 수커러가 조그맣게 고개를 끄덕였다. 마치 잘못한 아이처럼 보였다. 얼굴에 아프다는 것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지만 나는 강하고 고집센 표정을 지으려고 해. 내 손이 수커러의 발목을 부드럽게 눌렀다. 수커러가 두 다리를 움켜잡고 조용히 음흥소리를 냈다. 그녀는 조금 억울해 보였다. 너무 오랫동안 하이힐을 신지 않았다. 발이 좀 힘들어졌다. 사실 너는 플랫슈즈를 신어도 예뻐. 수커러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나는 잘 입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해. 너를 다른 사람들 앞에서 더 멋지게 보이게 해. 그 말을 듣고 내 마음이 덜컹했다. 그녀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건가? 다행히도 예전에 나는 선주신의 발도 자주 마사지해주곤 했다. 그래서 나는 특별히 한의사에게 마사지 기술을 배우러 갔다. 내 손가락이 발목에서 부드럽게 눌렀다. 아프니까 조금만 더 부드럽게 해줄 수 있어? 그럼 나는 천천히 할게. 내 손가락이 수커러의 발목을 부드럽게 주물러. 수커러의 발그레한 얼굴이 흐릿하게 드러났다. 나는 그 소녀의 종아리를 만져보며 느껴보았다. 내 눈은 소녀의 두 다리를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다. 수커러 역시 그런 욕망이 담긴 눈빛을 보았다. 그녀는 그냥 웃으면서도 그 상황을 즐기고 있었다. 너는 검은 스타킹을 정말 좋아하는 거야? 없으면 생 스타킹도 좋아해. 고기 스타킹 어망도 괜찮지. 나는 잠시 멈칫했다. 내가 무슨 헛소리를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너를 안 보고 싶다고 해도 믿을래? 내가 당황한 모습에 수커러가 활짝 웃었다. 존나 진짜로. 나는 미친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나라가 아직 부강하지 않다. 어떻게 사랑 이야기를 나누겠어? 그럼 먼저 손을 치워줘. 이미 허벅지까지 닿았잖아. 나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고개를 숙여보았다. 그제서야 내 손이 언제부터인지 수커러의 종아리에서 허벅지까지 쭉 만지고 있었다. 스타킹이 크게 미끄러졌다. 미끄러지더니 허벅지까지 갔어. 수커러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눈이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것 같았다. 대박 미끄러졌다. 아래에서 위로 미끄러졌다. 그러지 말고 좀 더 위로 올려봐. 나는 멍해졌다. 머리가 하얘졌다. 그게 뭐야? 이런 좋은 일이 또 있어? 그때 e스포츠방의 문이 발로 차여 열렸다. 아들. 아빠가 매운맛이 가고 아빠도 떠났다. 제발 가지 마라. 문 밖에서 리나난이 자신의 컴퓨터를 들고 있었다. 아이가 성장했다. 예전과는 다르다. 나에게 돌아와. 나는 일어나 문으로 갔다. 그러나 리나난에게 바로 막혀버렸다. 반응이나 해봐. 아이야 기회를 잡아라. 아빠는 오늘 밖에서 죽는 한이 있어도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할 거야. 나는 멍해졌다. 제발. 사람이 발목을 삐었어. 내가 좀 주물러 줄게. 리나난이 듣고 눈을 가늘게 떴다. 오해했다. 말하면서 리나난이 문을 열었다. 나는 허리가 아파서 어쩔 수 없이 눈을 뒤척였다. 세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고 있다. 분위기가 매우 어색하다. 리나난이 어색하게 말했다. 나 잘못한 건가?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아저씨? 그런 상황에 리나난이 컴퓨터를 내려놓았다. 두 손을 모았다. 신우이, 동생이 잘못했네. 수커러가 의아하게 눈을 깜빡였다. 형수님, 내가 언제 형수님이 되었지? 나는 왜 몰랐지? 나는 리나난의 머리에 한 대 쳤다. 그리고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수커러를 바라보았다. 다행히 그녀는 화내지 않았다. 리나난이 내 어깨를 두드렸다. 카링. 아까 프론트의 그 아가씨가 나에게 말했다. 당신이 이 방을 다 예약했다고. 또 2달 동안. 당신은 뭘 하려고 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자신의 계획을 리나난에게도 말했다. 세 사람은 크지도 작지도 않은 e스포츠 방에 앉아 서로 웃었다. 이 막 시작된 관계는 누가 알겠는가. 세상에 있는 많은 감정보다 훨씬 순수하다. 시간이 훌쩍 저녁이 되었다. 수커러, 이 시간에 너 일하러 가야 하지 않아? 내가 데려다 줄게. 수커러가 고개를 끄덕였다. 일어설 준비를 했다. 이렇게 늦게도 수커러는 아직 일하러 가는 건가? 나는 웃었다. 그렇지 않으면 이 프로젝트가 시작된 누가 먹여 살렸다고 생각해?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건가? 리나난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수커러, 오래된 예링을 5분만 빌릴게. 나중에 돌려줄게. 수커러는 약간 놀랐다. 그녀는 이렇게 예링이 젖는 모습을 바라봤다. 화난이 예링을 잡아당겨 방 밖으로 끌고 나갔다. 문 밖, 리나난이 나에게 담배를 건넸다. 문틈을 통해 그는 방 안에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는 수커러를 바라보았다.
여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외모로는 선주신보다 낫다. 너는 정말 나보다 눈이 더 밝다. 나는 한숨을 내쉬었다. 외모가 좋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어. 말하면서 나는 리나난의 마음을 가리켰다. 마음을 열어야 해. 리나난이 부인할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내 형수와 공식적으로 사귀게 되면 나도 너를 위해 동생의 며느리를 찾아보려고. 내 눈가에서 반짝임이 스쳤다. 드레스라는 걸 입었군. 말해봐. 어떤 여자애가 마음에 드니? 리나난의 얼굴에 이모 미소가 번졌다. 아마 마음에 드는 것 같아. 하설이라고 불러요. 연기 전공이야. 내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이 순간 마음속은 마치 폭풍이 치고 있는 듯 했다. 왜냐하면 나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 이 사람은 별로 좋은 사람이 아니다. 내 손바닥이 심각하게 리나난의 어깨를 가리켰다. 너의 감정에 대해서 나는 첫 번째로 지지한다. 하지만 너도 스스로 잘 고려해야 해. 나중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나에게 말해. 말을 마치고 두 사람은 반대 방향으로 나갔다. 수커러 역시 내가 손을 잡고 인터넷 카페를 나갔다. 수커러는 내 자전거 뒤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두 손으로 내 허리를 감싸고 느껴지는 것은 그 가득한 안정감뿐이었다. 오늘 나를 직장에 데려다주는 걸 생각했어? 나는 질문을 받자 당황했다. 내 발이 다쳤잖아. 너 혼자 출근하게 두는 게 걱정이야? 내 말은 다소 무심하게 들렸다. 수커러는 뒷자리에서 앉아 있었다. 서툴게 내게 목도리를 둘렀다. 그리고 자신의 두 손으로 내 귀를 덮었다. 너가 좀 화난 거 알겠어? 내가 옷을 조금 적게 입었다고 생각했나 봐. 나는 앞으로 절대 안 할 거라고 맹세해. 아무리 입더라도 너에게만 보여줄 거야. 괜찮아. 밤의 계단, 고가도로, 맑은 자전거 벨소리가 손가락 움직임에 따라 매우 자주 울렸다. 그 말을 들은 나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오랫동안 차가 멈췄다. 나는 차의 브레이크를 내렸다. 수커러의 머리를 가볍게 두드렸다. 출근해. 수커러는 제자리에서 서 있었다. 뒤에 있는 발을 바라보았다. 또 웃는 얼굴을 한 소년을 바라보았다. 너는 안 들어가? 나는 고개를 저었다. 수커러가 무대에서 받는 걸 생각했다. 무대 아래 남자들이 탐욕스러운 눈빛을 보내고 있다. 내 직감이 말하길 가지 않는 게 좋겠다고. 게다가 나도 그녀의 정식 남자친구는 아니니까 내가 조금 지나친 것 같기도 하다. 그런데 밖이 너무 춥다. 그럼 나를 좀 따뜻하게 해줘. 그렇게 말하며 수커러의 손을 잡았다. 내 얼굴에 가까이 대었다. 빨리 가. 그렇지 않으면 내 월급이 너의 사장에게 다 깎일 거야. 수커러가 조용히 한숨을 쉬었다. 그녀는 긍디라고 한 후 바의 방향으로 걸어갔다. 나는 수커러의 뒷모습을 보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한 대의 쓸쓸한 담배를 피웠다. 폐에선 담배를 피우지 않았다. 그저 술을 위해서였다. 담배를 피우고 또 피우고. 넌 뭔가 이상하다는 걸 알겠어? 내가 막 담배 연기를 뱉어내자 한 대 맞았다. 공허한 나는 맞고 화가 났다. 그런데 돌아보니 뺨이 보였다. 만두처럼 부풀어 오른 수커러. 나는 멍하니 서 있었다. 너, 어떻게? 말을 다 끝내기도 전에 소녀가 나를 잡아 끌었다. 남자의 손은 바 방향으로 향했다. 너는 분명 불안하지만 말하지 못하는 거잖아. 진짜 없어. 정말로, 정말로. 수커러가 나를 돌아보며 돼지 머리 같은 표정을 지었다. 얼굴에 다 써져 있었다. 그냥 뻔뻔하게 굴어. 나는 울고 웃을 수 없었다. 볼이 부풀어 올랐다. 마치 만두처럼. 수커러가 미간을 찌푸렸다. 몇 달 동안 담배 한 번 피우지 않던 사람이 몰래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너는 진짜 귀찮은 사람이야. 나는 정말 괜찮아. 너는 일하러 가. 어린 여자애가 이렇게 권위적일 수가. 수커러가 미친 듯이 떼를 썼다. 내가 권위적이라서 뭐 어쩌겠어? 내가 권위적이지 않으면 누가 너를 이렇게 사랑해주겠어? 그 선주신이라고? 얼굴이 차가운 바람에 단단해졌다. 그리고 수커러의 얼굴은 바람에 의해 붉어졌는지 알 수 없었다. 그래도 그녀의 일련의 말들에 얼굴이 빨개졌다. 하지만 육안으로는 이게 보인다. 이번엔 소녀가 정말 급한 듯 보였다. 내가 멍한 표정을 짓자 수커러는 오랫동안 놀라서 쳐다보았다. 그녀의 두 손이 내 손목을 잡고 있었다. 목소리는 부드럽게. 어쨌든 나는 내가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기 싫어. 나도 너의 그런 모습을 보기 싫어. 나 때문에 허황된 생각을 하는 모습. 나는 너의 이런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수커러는 가장 소심한 목소리로 가장 막무가내인 말을 했다. 마치 소년에게 기도를 하는 것처럼. 그러나 다시 소년에게 명령하는 것처럼. 나는 내가 너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하지만 너는 나에게 정말 중요하다. 소년은 약간 멍한 표정을 지었다. 갑자기 그녀의 허리 쪽에 한 손이 감겼다. 그리고 자신의 뺨도 방금 그 뜨거운 가슴에 푹 파묻혔다. 그녀의 귀에 두 개의 소리가 스쳤다. 한 소년의 심장 박동, 하나는 소년이 사과하는 거야. 바에서 나는 높은 의자에 앉아 있어. 손에 도수가 낮은 차와 술을 흔들고 있어.
마이크를 들고 있는 스쿼러를 바라보다 보니 나도 웃게 됐어. 혹은 스쿼러는 평생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전생에 그녀가 나를 얼마나 힘들게 사랑했는지 알 거야. 생각하다 보니 어쩐지 술을 한 모금 마셨어. 실수로 나 자신이 좀 걸렸네. 친구, 닦아봐. 이 술을 한 모금 마신 건 너도 대단해. 나는 웃으며 티슈를 받아서 내 입꼬리를 닦았어. 고마워. 남자가 어깨를 으쓱했어. 그리고 무대 위에 스쿼러를 가리켰어. 내 여자친구. 나는 손을 흔들었어. 아니야. 남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 성실하지 않네. 어쨌든 너와 그 여자는 분명 특별한 사이야. 왜 그렇게 생각해? 그녀의 눈에 빛이 있어? 남자도 스쿼러의 노래에 빠져 있었어. 이 여자는 예쁘다. 11시가 되다. 스쿼러는 퇴근했다. 그녀는 손에 기타를 들고 내 옆에 앉았다. 퇴근했다. 스쿼러가 고개를 끄덕였다. 응. 나는 그녀에게 갓 데운 따뜻한 우유 한 잔을 건넸다. 따뜻할 때 마시렴. 스쿼러가 달콤하게 웃으며 한 입 마셨다. 너 나중에 인터넷 카페로 가니?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집에 가서 코드를 조금 정리할게. 2달 안에 내 집을 되찾으려고 노력할게. 갑자기 나는 표정이 굳었다. 그럼 너 어디서 자? 스쿼러가 작은 머리를 흔들었다. 부키섬이야. 그리고 그녀가 내 손을 잡아 끌었다. 나는 기숙사로 가고 싶지 않았다. 기숙사 안의 여자들이 너무 시끄러워.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마음이 아팠다. 괜찮아. 나중에 나랑 함께 인터넷 카페로 가자. 예린과 함께 있을 수 있다는 말에 스쿼러의 작은 머리가 딱따구리처럼 끄덕였다. 얼마나 기쁜지 말도 못하겠어. 두 사람이 다정하게 앉아있는 걸 보니 맞은편의 남자가 웃음을 참지 못했어. 너는 대학생이니?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 응. 코드를 쓰는 이유가 뭐야? 소프트웨어 때문이야. 나는 다시 고개를 끄덕였어. 맞아. 이야기를 다 듣고 남자가 일어났어. 떠나기 전에 나에게 눈짓을 보내는 것을 잊지 않았어. 그 눈짓은 스쿼러를 향한 것이었어. 남자가 뭔가를 떠올린 것 같았어. 돌아서서 내 손에 명함을 건넸어. 미디어 회사. 너는 내 여자친구에게 보여줄 수 있어? 아이디어가 있으면 나에게 연락해. 나는 손에 쥔 명함을 보았어. 동소재. 염능. 너는 그렇게 너의 아이디어를 그들에게 말하는 거구나. 나는 태연하게 대답했어. 그는 자본이 있는 부유한 신사 같았어. 친구로 지내는 거야? 앞으로 길이 좀 더 넓어질 수도 있어? 스쿼러는 이해한 듯 말고 고개를 끄덕였어. 나는 스쿼러의 어리둥절한 모습을 보며 그녀의 손을 잡았어. 가자. 너를 집에 데려다 줄게. 두 사람이 막 일어나려던 참이었어. 테이블 위에 갑자기 알 수 없는 술잔이 하나 더 생겼어. 시간은 아직 이르다. 두 분은 좀 더 앉아 계시는 게 어떨까요? 두 사람이 서로 마주 보았다. 나는 괜히 미간을 찌푸렸다. 왜냐하면 정말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이다. 마주치면 서로를 하고 싶을 정도로 익숙해졌다. 예 학생. 오랜만이에요. 남자가 손에 쥔 잔을 흔들었다. 그러나 그의 시선은 스쿼러에게서 떠나지 않았다. 나는 담담하게 말했다. 백 선배. 늦은 밤에 이 바에 여유를 가지고 오다니. 백천이 머리를 흔들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최근에 스쿼러가 여기서 일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래서 스쿼러를 보러 왔다. 고등학교 동창끼리 오랜만에 이야기하는 건 아주 자연스럽다. 고등학교 동창. 이 점은 내가 확실히 모르고 있었다. 내 눈에는 자천은 기껏해야 선주일 뿐이다. 마음속에 그 천사 같은 그녀. 스쿼러가 내 손을 꽉 쥐었다. 눈에는 불쾌함이 담겨 있었다. 백천. 만약 내가 그냥 나를 보러 온 거라면? 그러면 이제 충분히 보았을 것이다. 너는 갈 수 있다. 백천이 머리를 흔들었다. 수 후배. 그렇게 단호하게 말하지 마라. 이 자리에는 어쨌든 3,000위안 썼어. 너가 나한테 이렇게 말하다니? 고객이 신이라는 이치에 어긋나는 거 아니야? 스쿼러는 이를 악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정말 그에게 이렇게 한다면? 한 고객이 저렇게 떠들어댄다면? 자신의 일도 괜찮겠지만. 콜라. 밖에서 잠깐 기다려. 스쿼러는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분명히 느낄 수 있었다. 이른바 고등학교 동창이 자신을 노리고 왔다는 것을. 말을 잘 들어. 나 잠깐 갔다 올게. 괜찮아. 스쿼러는 잠시 생각한 후 타협하기로 했다. 난 너를 기다릴게. 잠시. 술자리에는 두 남자가 남았다. 자천은 수표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다. 숫자 말해봐. 스쿼러를 떠나다. 내게 가난에서 벗어날 기회를 줄게. 선주씨는 너의 눈에 어떤 존재야? 나의 반문은 자천을 약간 놀라게 했다. 백천은 손에 들고 있던 시가를 다시 흡입했다. 여자. 그것뿐이야. 자천은 손가락 3개를 세우며 말했다. 나는 여자에 대한 관심이 3개월을 넘지 않아. 선주씨는 이외야. 잘생겼고 한동안 음미할 가치가 있어. 스쿼러는 더 다르지.
그는 나의 고등학교 동창이야. 나는 고등학교 시절 그녀에게 많은 정성을 쏟았어. 그런데 이 가난한 소녀는 눈치가 없어. 수표가 내 앞에 슬쩍 들어왔다. 나는 내 앞에 수표를 바라보며 손바닥이 아프게 쥐었다. 하지만 나는 수표와 펜을 집어들었다. 백천이 웃었다. 예 동창. 너는 잘 안다. 잠시 후 수표에 두 글자가 적혔다. 무가치. 나는 수표를 들어 백천의 눈앞에서 흔들었다. 그리고 그 수표는 펜으로 탁자 위에 고정되었다. 내 사람은 결코 돈으로 바꿀 수 없지? 그렇게 말하며 나는 일어나 준비했다. 이 지저분한 발을 떠나기 위해. 하지만 백천도 일어났다. 예릉. 나는 너에게 기회를 줄게. 하지만 기회는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말해줄게. 선주신이 너에게 그 영상을 찍게 한 이유가 뭘까? 너는 이미 스쿼러에게 한 번 실망시킨 적이 있어. 너는 두 번째로 실망시키게 될 거야. 갑자기 내 곁에 검은 그림자가 지나갔다. 나는 뒤를 돌아보았다. 너무나 익숙한 장면이 내 앞에 다시 나타났다. 날카로운 손바닥 소리가 자친의 얼굴에 들렸다.